왜 이게 기업들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거를 수출했을 때 탄소세를 후두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 그쵸. 이거 그냥 잽이 안 되는 거고. 저렴한 한국 제품이 아니고 온실가스 배출도 많이 하는 비싼 그렇죠. 누가 사요? 그래서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우선 과제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팬데믹 지나고 또 국가들끼리 경쟁이 그냥 치열하잖아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기업 밀어주기에 아직도 좀 치중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예전보다 오히려 저는 2020년, 2021년도 이때 막 P4G 열고 그리고 이때 탄소 감축 얘기 되게 파리 기후 협약 얘기 나오고 근데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얘기가 좀 희미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기업이 가장 먼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앞서서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잠깐 언급했는데 거기에서 서두에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 물리적인 리스크와 사회 전환하면서 드는 비용을 분석하는 이유는 네. 딱 얘기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말씀하셨듯이 그 노력이 아주 저조합니다. 못 미칩니다. 우리가 가야 네. 되는 다른 글로벌 국가들의 비해서. 수준에 비해서도 못 미치고 있고요. 조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좀 얼마나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한 연간 6억 톤을 배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한 590억 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몫은 6억 톤을 우리 탄소 중립 목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게 나중에는 0으로 가야 된다. 이 6억 톤이요? 네, 라고 하는 거예요. 2050년까지 네. 6억 톤이 0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중간 단계인 2030년, 40년에는 쭉 그냥 리니어하게 끄어도 저희는 그 리니어한 것보다도 빠르게 감축할수록 우리한테는 그러네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리니어하게 감축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러면 정부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감축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감축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 서두에 많이 말씀드렸던 게 전기에서 많이 나와요. 재생에너지 확대해야죠.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수송 부문 전기차로 전환하는 쪽. 전기차니까 마찬가지로 전력 부문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네. 수송 부문도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산업 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기업 봐주기식을 그래서 그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늦추고 오히려 그들의 반박 논리를 옹호해주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로드맵 짜셔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감축해야 되고 기업들 너희 감축할 능력 없으면은 돈으로 부담해야지. 아까 그 나왔잖아요. 외부 비용 내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명백한 시그널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왜 이게 기업들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우리 탄소 국경 조정세니 미국에서 유럽에서 다 때리고 난리 났다고 했잖아요. 탄소세.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이 재생에너지를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기업들이 지금 재생에너지 아리백 들어보셨던 아리백, 것 같아요. 네. 아리백이 사실 이렇게까지 흥하게 된 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해외에 있는 고객사들로부터 너희 왜 재생에너지로 조달 안 해라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너무 힘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5%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이 5%를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때리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를 조달받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편법을 쓰냐면 그 5% 내에서 계속 갈라주고 너희 이걸로 가서 증빙해봐 되는지 이런 약간 편법적인 수술을 쓰고 있거든요. 회계상 처리해주듯이.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기업들도 결국에는 재생에너지가 국가 차원에서 확보가 돼야지 싸지고 네. 그러면 싸면서 깨끗한 전기를 조달받으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당장에 고객사들이 너희 똑같은 선택권이 있어요. 똑같이 만들어진 반도체 제품이 있는데 얘는 탈탄소화가 되어 있어. 근데 얘는 화석연료, 석탄이랑 가스 떼어가지고 만든 전력을 했어. 근데 이제 구시대적인 그렇죠. 그럼 뭘 선택하겠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에 눈 감아주기식 그냥 기업들 너희
번화하지 않아도 돼. 지금처럼 유지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한테도 좋지 않고 우리 국가에도 좋지 않다. 아. 산업 빠져나갈 것이다. 네.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다 저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쨌든 저희가 지켜봐왔던 정부의 어떤 기조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선제적으로 나서서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너네 잘해야 돼. 정말 탄소 배출 줄여야 돼라고 할 거라고는 기대가 사실은 좀 덜 드는 게 사실이긴 해요. 저희 그래서 약간의 반절망 시나리오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이제 해외에서 돈 많이 벌어오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어느 순간 이제 점점점 두드려 맞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부가 신경을 더 쓰게 되고 사후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고 나중에 정부가 대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에서 뭔가 자정작용처럼 하는 게 기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정작용으로 그 정부가 행동하기를 촉구한 게 사실 이미 이제 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꽤 됐습니다. 뭐 한 해외 고객사들의 요구가 실제로.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고 매년 네, 네. 그게 한 5년째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사실 많이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그래서 지금 훨씬 빠르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략 노력을 해야 된다. 내놓고 노력해야 된다.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 정리 맞습니다. 요약본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런 상황이었고요.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경제적인 성장하고 맞부딪힌다, 충돌한다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을 귀에 피가 나도록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인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한한 자원을 가진 이 유한한 지구에서 우리가 무한한 성장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불성설입니다. 존립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얘기고요. 제가 참 그 좋아하는 책이 그 호프 자런의 우리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서 딱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풍요에 대한 무자비한 추구에 이끌린 결과 공허하고 소모적이고 명백한 빈곤의 한가운데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내 밥상 그리고 내가 그냥 편하고자 조금은 간과했던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초래됐던 이 기후 변화가 나한테 이제 곧 당면할 거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미래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미 우리 20, 30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대응을 안 할 것인가? 대응을 함으로써 오히려 경제 성장에 저하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스탠퍼드 대학교의 그 마셜 버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이처지에서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이 이전에 믿어온 것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기온을 아까 2도씨냐 1.5도씨냐 그 사이로 항상 우리가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2도씨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1.5도씨까지로 유지를 하면 우리가 세기 말까지 뭐 20조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계 경제 생산량의 측면에 있어서 대응하는 게 더 싸다라고 얘기했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우리 기후변화 리스크가 막 이래요 저래요라고 얘기하면서 딱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상용화돼야 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거다. 그리고 은행들이 이러한 이행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전환 과정에서 취약한 자산들에서는 당연히 부실이 발생하겠죠. 그쵸. 석탄 발전소 퇴출되고 전환돼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는 정말 우리는 그냥 경제가 이제 나락으로 그쵸, 갈 수도 가는 있는 거죠.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정부와 민간을 통해서 친환경 투자하는 거, 온실가스 저감 기술 빨리 상용화하고 정책으로 도입하는 게 이러한 리스크, 경제적인 파급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상당폭 완화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ESG 투자도 좀 많이 각광받고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활성화시켜야 되고 결국 우리는 이 충격폭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받침이 돼야 된다. 네. 이거야말로 우리가
가장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금 왜냐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말고는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이미 현상학적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거에 대응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뭐 성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인 풍요를 그래도 비교적 유지 그래도 좀 줄이긴 해야 되겠지만 그쵸. 예,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가져갈 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있다. 그리고 항상 이제 투자를 하고 투자라는 관점 또는 금융시장이 진화해오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에만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지 다가올 충격을 뭔가 해지하고 방어하는 쪽으로는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큰 돈을 아낄 수 있는데도. 그리고 사실 신산업이 생산한다고 보셔야 돼요. 네. 이거는 그냥 이 투자의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는 네. 게, 과거에는 우리가 석탄, 석유 그런 붐이 있었잖아. 산업혁명과 맞아요. 우리의 산업을 일꾼 그런 어떤 동력, 발전원이 그쪽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옮겨간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산업 쪽으로 이행한다. 그러면 이거 사실 신산업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를 이제 창출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는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 막 주식형 ETF, 채권형 ETF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주식형이나 채권형 중에서도 약간 에너지 발전 쪽으로 해서 ETF를 꼭 그 포트폴리오 필수 항목으로 넣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말씀 처음에 나왔던 배출권 거래제 ETF도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너무 싸요. 배출권 탄소세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 수준입니다. 전혀 이 가격 시그널을 못 주고 있어요. 네. 유럽은 한 $70 선. 근데 세계 은행들이 경고하는 건 한국도 지금 탄소 중립하려 그러면 당장 2030년에 맞아요. 탄소세를 $100는 해야 돼. 아, 라고 10배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는 새로운 시장이 네. 생기는 거고요. 재생에너지 얘기했으면 그럼 재생에너지 산업만 늘어나겠냐.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ESS다, 뭐 에너지 저장 장치다. 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고 네. 새로운 정말 신규 산업이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좀 주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실적 발표 같은 것들 보면은 테슬라가 뭐 부업으로 돈 많이 벌었다라고 돼 있는데 전 그게 본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떼돈을 벌었다 해서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탄소 크레딧 매각 수익이 1조 원 넘어섰다라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뉴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잘 한다면. 그렇죠. 잘 해야죠. 그렇게. 잘 해야죠. 네. 자,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들에 이어서 이제 개인 차원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아까 투자 얘기도 살짝 나왔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기후위기 변화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우리 탔어요. 이미 지금 썰매 타고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차원에서 대응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자조적인 얘기, 시니컬한 얘기 또는 누군가에게 화살을 좀 날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따로 버려봤자 저기 옆 나라 다른 국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막 일반 쓰레기 버리고 이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비교할 거리를 주고 우리가 내가 지금 잘한다고 뭔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뭔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분리수거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활동,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너무 분리수거에 국한된 거 아닌가라고 해서 네. 저도 안타까울 때가 좀 많이 있고요. 아.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이제 시스템 차원에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아쉽게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노력, 내가 일회용품 덜 쓰고 내가 재생에너지 조금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역할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비가역적인 변화가 우리가 시작됐고, 이 속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어마무시하게 빨리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개인으로서 뭘 할 것인지 네. 그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려보자면 일단 수요가 바뀌면요 네. 정부랑 기업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온실가스 덜 배출하는 맞아요. 제품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 창출을 하는 기업은 바뀔 거고요. 정부는 우리는 또 유권자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목소리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직자들이 조금 더 기후변화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구나. 요거를 정책 아젠다로 내세우기 시작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면 저항이 사실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음. 우리가 필요한 길로 가기 위함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기업 저항도 있고 아시다시피 국민들도 당장에 저도 이런 전기요금 올린다 그러면은 당장에 저항이 그쵸. 거세잖아요. 음.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하면 많은 이제 정부도 그렇고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소소한 변화고요. 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0년에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우리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요. 아, 라고 하는 명목으로 헌법재판소에 네.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습니다. 음.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결국에는 그 재앙을 다 떠안게 될 건데 그쵸. 지금 현재 세대, 특히 기득권 세대 뭐 하고 있나요? 음. 이런 취지였고요. 다 떠넘기고 있는데. 그쵸.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판결이 일부 저희는 그게 승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50년까지 우리가 영으로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음. 근데 2031년부터 2049년 그 사이까지 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가 목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거 없는 거 우리 미래 세대의 기본권,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영향을 미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재생에너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은 내가 쓰는 전력은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받는 거라서 내가 재생에너지 쓰고 싶은데 못 쓴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떤 또 움직임이 있었냐면 소비자 기후행동이라고 하는 소비자 단체에서 거의 뭐 1, 2만 명의 소비자들이 모여가지고 나 재생에너지 선택하고 싶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걸로 또 소송을 했습니다. 아. 선택권 만들어주세요. 이런 정치를 바꾸기 위한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 뭐 아리백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리백 그쵸. 브랜드 적극 선택해 주시고 뭐 조금씩 저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 지금 정치권 지금 상황이 수상하긴 한데 곧 음. 조기 대선이 그쵸. 예상되기도 하고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차기 대선 주자 그리고 또 차기에 있을 이런 정치적 모멘텀들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적극 목소리 내셔야 돼요. 우리 원해요. 맞아요. 그것만이 정책을 바꿀 수 있어요. 사실 기후 솔루션이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거 소비자들,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추진 동력도 없을 뿐더러 저항만 받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아마 조기 대선이 그래도 늦더라도 있을 텐데 이런 모멘텀 때 우리 목소리를 최대한 정말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 저희 이런 목소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명하게 낼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온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올해 되게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은 전해주세요. 네. 거의 제가 한 100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 재생에너지 전환이 미래 경쟁력입니다. 내 집 마련하든 커리어를 계획하든 어떤 선택을 할 때든 내가 혹은 회사가 이 재생에너지 어떻게 활용하고 온실가스 어떻게 감축해야 되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세계가 그렇게 다시 재편되고 있고 나의 먹고 산 이즘 모든 나의 지갑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 갈 거거든요. 그거를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네. 전기차, 재생에너지, ESS, 그린테크 스타트업 그런 새로운 성장 기회 네.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 너무 절망적인 이런 변화만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작은 습관이 모이면 어쨌든 우리 목소리 조금 더 맞아요. 표출하고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 유권자로서 가진 이 권리를 이제 당당하게 사용하셔가지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데 있어서 조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 작은 습관이 모이면 시스템이 바뀐다. 이 얘기가 이제 요즘에는 특히 더 와닿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우리 이미 다가올 위험이 아니라 이미 현재 진행형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채팅도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오늘 Q&A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또 이런 질문 주셨어요. 트럼프는 기후위기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재선돼가지고 올해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후변화가 이것도 참 영향이 불공평합니다. 일단
가장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부터 먼저 공격을 음. 하고요. 물론 우리 이제 한 45% 글로벌 인구가 이제 연안 지역,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작은 도서 국가부터 이제 해수면이 음. 상승함으로써 인해서 뭐 닥치는 미래, 그리고 당장에 우리가 먹고 사니즘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회 취약 계층이 당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의 차원이 아니라 조금 그 계층의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트럼프 트럼프, 당선됐을 때 네, 걱정되는 점.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트럼프 정권을 한 번 이미 지나봤습니다. 저희라고는 미국 그쵸. 맞아요. 그래도 너무 맞아. 워낙 글로벌 정책에 대해서 음.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기후 변화 협약을 탈퇴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근데 저희가 전망했던 건 5년이 지나고 나서 바라본 거는 미국에서도 주정부 단에서 훨씬 더 이니셔티브 발휘해가지고 특히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 이런 데서 잘하십니다. 주정부 네. 단에서 필요한 전환들을 쏙쏙들이 이제 그 페이스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이행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정권에 들어서는요, 트럼프도 저는 예전만큼 이제 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전원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이에 이미 너무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거기가 신산업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전의 산업이 석유, 뭐 석탄 그쪽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파이가 너무 커져버려서 트럼프조차도 그 신성장 산업 세력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무시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네, 저희는 그래도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은 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꾸준히 저희 할 일을 하고 네, 또 아마 미국에서도 그런 주체들이 있을 거니까 네, 그쵸. 너무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미국은 주 단위로 또 약간 그쵸. 자치 성향이 크니까 여기서도 이제 과거의 미국이 아니에요. 트럼프 씨. 막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뭔가 그렇게 막 지금까지 거대한 흐름을 뚝 끊고 자기 기조대로 가긴 어려울 것이다. 요런 생각이 들고요. 요런 질문 주셨어요. AI 시대에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요구하는데 탈원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환경운동과 AI의 공생이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AI도 사실 전력 수요를 대폭 저희가 상향시킬 것이다라고 보는 지금 왜 뭐 AI 뭐 챗GPT며 그런 데서 나오는 전력 수요만 해도 아르헨티나 국가 수준에 맞먹는다 이런 얘기가 이미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된다. 최대한.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먼저 말씀 주셨지만 원전을 논하기 이전에 글로벌이 재생에너지 글로벌 평균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 했습니다. 글로벌 평균이라고 하면요. 개도국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전 세계가 20%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태양광 풍력 5%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가야 될 여지가 많잖아요. 많죠. 우리나라에도 AI 때문에 지금 전력망을 전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요가 더 늘 거예요. 이거는 AI 비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생길 거라면서요. 네. 그리고 수송 부문에서도 그러면은 지금은 뭐 기름으로 때우고 있던 게 전력으로 바뀌면 전력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네. 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산업 부문에서도 뭐 철강에서도 기존에는 석탄 떼어서 쓰던 거를 전기 뭐 고로로 쓴다든지 뭐 등등 결국에는 여기 전력 부문으로 모이게 되는데 네. 답은 어쨌든 일단 재생에너지 네. 5%에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렇죠. 된다. 수요는 어차피 늘 것이고 근데 이미 절대적으로 전 세계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 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높이는 건 당연하고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대비해서 더 이걸 비중을 키우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다. 요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를 원래 전기차 쪽에 ETF로 나눠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어쨌든 유망한 신산업이라는 게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노후 자산을 거기다 막 넣으면 또 안 되겠지만서도 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이렇게 좀 기후가 또 변하고 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그려진다면 그런 쪽에 좀 투자를 조금씩 해봐도 좋겠다. 노후 투자는 네. 노후 대비 투자를 또 이제 장기적으로 사가는 게 그쪽이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 노후 투자 말씀이 나와가지고 네네. 잠깐 하나 언급하고 네. 싶은 게 우리 국민연금 어. 국민연금이 거의 뭐 소진해 간다, 개혁이 필요하다 말씀도 막 나오고 있는데 네.
국민연금도 사실은 석탄 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사실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돈이 석탄 발전에 투자되고 있는 거 모르고 계셨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전히 목소리를 낼 여진이 있다. 우리 미래의 자산인데 이거 그러네요. 네. 국민연금이면은 내 노후에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석탄에 많이 투자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는 항상 공시가 되기 때문에 보고 이게 뭐야라고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길게 말씀 나눴는데요. 1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아, 다음에 또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한가희 기후솔루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매주 월, 수, 목 아침 7시 40분 어피티 온에어에서 라이브로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보아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화이팅! 내일까지 화이팅! 안녕!